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 슬기로운 자취생활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자,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즉, 이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게 된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자, 아무래도 이 처음 집을 알아보고 또 목돈이 들어가는 어떤 계약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취방 구하는 것에 관련된 영상을 주기적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자취방을 구할 때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위치 선정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알고 있는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또 저도 혼자서 나와서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사도 몇 번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함께 녹여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꼭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무작정 부동산부터 찾아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진심으로 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 아직도 이 사회초년생들을 어떤 호구로 보고 중개수수료만 생각하고 아무 집이나 막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요즘 전셋집 없으니까 일단 계약부터 하라는 식으로, 자, 그렇게 영업하는 부동산들도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지식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 사회초년생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끌려가듯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니 다음날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후회하시면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고민이 담긴 내용의 카톡들이 저에게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스스로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자, 이 사전조사는 일단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자, 인터넷으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 구하는 어플 있잖아요. 자, 거기 올라온 방 사진들, 자, 그 사진들을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사진 찍는 기술 자체가 워낙에 좋아졌죠. 실제로 가서 그 방을 보면 내가 사진으로 본 집이 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특히 방 크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새는 이 핸드폰에도 넓어 보이게 찍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원룸의 경우 실제로 이 방 크기 자체가 그렇게나 많이 차이 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방 크기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 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일반 개인 원룸 건물을 제외하고 요새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 붙은 도시형 생활주택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무슨 타워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을 하면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온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에 올라온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비교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선정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동네에 가서 돌아다녀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하지만 다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동네를 다 일일이 사전에 가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후보지를 몇 군데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넷 지도를 보는 겁니다. 자, 요즘엔 이 로드뷰 같은 걸로 이제 길거리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자, 그럼 지도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냐면요. 일단은 학교나 직장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지하철 노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자, 그런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 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봐야 돼요. 요새는 그 지도상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그 버스 정류장 클릭하면 몇 번 버스가 그 정류장에 오는지도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트 꼭 있어야 되겠죠. 물론 마트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24시 편의점 같은 것이 이 원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24시간 편의점은 말 그대로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불이 밝게 켜져 있겠죠.
사람도 있고요. 자,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귀갓길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룸 바로 옆에 이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 세탁 편의점이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자, 원룸에 세탁기들이 다 있죠. 자, 그런데 그 크기가 대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9kg에서 10kg 정도 세탁기들이 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불 빨래 같은 걸 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불 빨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 셀프 세탁하는 시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직장인들 중에서 와이셔츠를 매일 입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죠. 자, 원룸에 혼자 살면은 이 빨래를 건조하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다림질도 해야 되는데, 자, 혼자 살면서 매일 와이셔츠를 다림질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운동화 세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런 점에서 주변에 세탁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매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꼭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모든 진료과가 다 갖추어져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내과만큼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려서 끙끙 앓게 되면 또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또 당연히 가까워야 되겠죠. 자, 물론 내과 병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약국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약국이 있는지,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추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변에 유해시설이나 유흥업소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위치가 있다면 밤에 꼭 그 동네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활성화가 되는 동네는 이 자취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새벽까지 취객들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꼭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술집이 많은 곳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그 위치 선정하는 방법, 사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혼자 살기 위해 적합한 장소들이 어떤 곳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겠죠. 자,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시리즈 내용 계속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